안녕하세요. 혹시 그 AI한테 뭘 물어봤는데, 너무 자신만만하게 틀린 답을 내놓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이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AI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이걸 잘 구분 못한다는 그 한계점을 좀 깊이 파고들고 있어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그런 방향도 보고요. 자료들을 보면 현재 AI의 큰 문제로 이른바 오류 맹목, 그 에러 블라인드니스 상태를 지적하더라고요. 이게 비유가 재밌는데 꼭 한국 바닷물 한양동이 맛보고 전 세계 바다 맛을 다 안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가 배운 데이터 범위를 넘어서는 질문에도 막힘없이 자신 있게 답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데이터를 해석하거나 우리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뭐 GPT나 그록 같은 요즘 모델들도 사실 이런 한계를 명확하게 사용자에게 알리진 않는다는 그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자,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또 AI가 정말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이 흥미로운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그 오류 맹목 문제, 이거부터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바닷물 비유가 진짜 확 와닿는데요. 사실 AI가 자기가 학습한 그 데이터 안에서만 답을 해야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니까 단순히 그냥 참고용입니다. 뭐 이 정도 경고 문구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네, 맞아요. 핵심은 현재 AI가 주로 방대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 그러니까 귀납적 추론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통계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면 그냥 답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까지 확실히 알고 어디서부터는 잘 모르는지 그 경계, 지식의 경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제안하는 것처럼 AI 스스로 이 질문은 제 학습 데이터 범위를 좀 벗어납니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자기 한계를 좀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능력, 그 지식 경계 인식 메커니즘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지식 경계 인식이라? 그 개념 자체는 되게 흥미롭네요. 그럼 혹시 자료에서 언급된 그 uncertainty quantification 같은 기술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건가요? AI가 자기 답변에 대해서 뭐랄까 얼마나 확신하는지 스스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인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 uncertainty quantification이라는 게 AI가 내놓는 예측이나 답변에 대해서 그 불확실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표현하는 기술 분야거든요. 단순히 답만 딱 내놓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답변은 제가 한 80% 정도 확신합니다. 라거나 이 질문은 제 학습 데이터에 거의 없던 내용이라 신뢰도가 좀 낮습니다. 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AI가 스스로의 한계를 인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모른다 이걸 넘어서 어느 정도 확신하는지 그 정도를 표현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큰 차이가 있겠네요. 근데 AI의 한계가 이게 다가 아니었잖아요. 데이터를 해석하는 그 방식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언어 모델, LLM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좀 평면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의 샘플은 하나의 의미, 약간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을 보면 이게 동물이고 포유류이고 고양이과구나. 뭐 이렇게 여러 계층의 개념을 동시에 떠올리고 연결하면서 이해하잖아요. 근데 AI는 이런 다층적인 이해나 또 거기서부터 나오는 연역적 추론 능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거죠. 아, 그게 마치 스무고개 하듯이 큰 범위에서 시작해서 점점 좁혀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뭐 그런 방식의 추론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를 들면 이것은 동물인가? 예. 포유류인가? 예. 고양이과인가? 아, 이런 식으로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층적 레이블링, 그러니까 하이어르키컬 레이블링 도입을 되게 강조해요. 단순히 고양이 이렇게만 레이블을 딱 붙이는 게 아니라 동물, 포유류, 고양이과, 고양이 같은 이런 계층 구조로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학습시키자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하이브리드 레이블링은 아마 이런 계층적 정보랑 또 다른 종류의 정보를 결합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할 수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 저정밀도 모델로 대략적인 범위를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고정밀도 모델로 세부 사항을 추론하는 식으로 작동하는 그런 계층적 AI 아키텍처 구축도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quality knowledge in, quality reasoning out 이 원칙처럼요. 핵심은 결국 양질의 그리고 잘 구조화된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데이터는 과감히 좀 버리고 이 계층 구조에 맞게 데이터를 아주 정교하게 관리하고 레이블링을 해야 하는 거죠. 이건 뭐 상당한 자원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고 또 데이터 관리 자체가 복잡해지는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도 따르고요. 결국 AI를 더 똑똑하게 라이더하면 단순히 데이터 양만 막 늘릴 게 아니라 데이터의 질을 확 높이고 또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정보를 좀 구조화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AI 스스로가 내가 여기까지 아는구나 하고 자기 한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양보다는 질, 그리고 메타인지 능력, 이게 핵심이네요. 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AI가 왜 가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틀린 답을 하는지 그 오류맹목 문제하고요. 또 왜 우리처럼 깊이 있는 추론을 잘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실마리가 결국 AI의 자기 인식 능력, 그리고 정보를 계층적으로 잘 구조화하는 데 있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AI가 정말로 자신의 모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그 불확실성을 우리한테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면요. 과연 우리는 그런 AI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활용하게 될까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AI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우리가 지식을 탐구하고 정보를 신뢰하는 그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